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소중한 기억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쌓아갈 소중한 순간들 역시 언젠가 잊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기억들을 조금씩 잃어가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감동적인 순간이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점점 희미해지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어떻게 더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노년의 일기를 쓰는 것의 중요성과 그 이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일기를 더 재밌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일기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일기를 쓰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기는 학생들이나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기 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억과 추억의 보존입니다. 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질 수 있는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일기장을 꺼내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바닷가에 놀러가 보낸 시간과 같은 사소하면서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며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죠. 특히 노년에 이르면 이러한 순간들이 더욱 소중한 보물과 같아집니다. 일기는 그 보물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잊혀지는 순간들을 붙잡고 중요한 기억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일기 쓰기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기를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작업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일기를 쓰는 것이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기억을 되짚어보며 머리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렇듯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의 경험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하여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뇌를 꾸준히 자극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기 쓰기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과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며 일기를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 중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기 쓰기를 통해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생각을 정리한다면 매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약하면 노년에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기억과 추억을 보존하여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통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정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일기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일기를 더 재밌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기 쓰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형식에 맞춰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쓰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작은 사건이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기의 주제를 정해보세요. 단순히 그날 있었던 일을 나열하기보다 특정 주제를 정해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 가장 좋아하는 계절의 추억과 같은 주제를 정해보세요. 매일 다른 주제를 통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기를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제를 정할 때는 계절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맞춰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거나 생일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을 적어보는 식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일기를 쓰는데 흥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계절과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기를 쓸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기쁘게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고 하루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일기 쓰기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칭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잘한 일이나 뿌듯했던 순간을 떠올려 기록해 보세요. 오늘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 등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려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칭찬 일기는 자기 긍정감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기록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기를 쓰는 시간이 자신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일기 쓰기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다. 따뜻한 햇살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친구가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가 힘이 되었다와 같은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감사의 기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장에 이러한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일상에서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에 대해 쓸 때 그 햇살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고 그 덕분에 어떻게 하루가 더 나아졌는지를 자세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감사의 깊이도 더해지고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같은 형식으로 일기를 쓰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기의 형식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시처럼 감정을 표현하거나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짧은 시를 써보며 그날의 기분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또 중요한 대화나 순간을 만화처럼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면 일기 쓰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이 되며 더 즐겁고 지속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5가지 단어처럼 그날의 핵심적인 단어들만 적어보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그날의 중요한 순간들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듯 일기의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본다면 일기를 더 재밌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일기를 쓰는 것의 중요성 3가지와 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 삶의 여정을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지나간 순간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그리움에 잠기기도 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사랑하게 됩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일기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며 일기장은 우리 인생의 하나뿐인 보물 상자가 되죠. 나이가 들며 하나둘 잊혀져 가는 순간들이 다시금 생생히 살아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이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현재를 더 감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일기 쓰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